요즘 기사를 보면은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하는 노년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고 있고, 대부분이 거의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산을 이렇게 키워 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서 하는 상황인데, 은퇴 후에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그걸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있죠. 노후에 은퇴 생활비 얼마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자극적인데 사람들한테 공포감과 불안감만 심어줘요. 예를 들어서 적정 노후 생활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발표하거든요. 적정 노후 생활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연령대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취합해가지고 하면 설문조사. 네, 설문조사하게 되면은 뭐 이게 평균적으로 277만 원인가 그런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생활비가 뭐 두 명이서 있으면 198만 원, 약 2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250이라고 치고 250이면은 1년에 3천만 원. 그리고 10년이면 3억. 60세에 은퇴해가지고 90세까지 산다. 30년 동안 산다라고 했을 땐 9억이에요. 9억 지금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9억 지금 있냐? 없죠. 앞으로 60세가 됐을 때 그 9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어요? 퇴직금 받고 해도 9억이 안 돼. 그럼 그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돈 못 모은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쭉 가면. 네. 그럼 그 9억을 모아야 되냐? 모아야 된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한 달에 뭐 얼마 필요하니까 고객님 연금 가입하세요. 그래서 뭐 보험 들이밀고 그러면 하게 돼요. 그 무서운 마음에. 아,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얼마 필요하다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200만 원 필요한데 단돈 50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연금 가입하는데, 저는 노후 준비를 망치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그런 연금 상품들. 망치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걸로 노후 준비라고 딱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안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인 거고,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노후 준비입니다. 적금 10만 원 붓는 것도 노후 준비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10만 원 붓는 것도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에 차 사려고 모으는 돈, 한 달에 얼마씩 모으는 돈, 그것도 노후 준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노후에 필요한 건 가장 많은 돈이잖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 근데 그 최대한의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재테크 잘해가지고 조금씩 불려나가야 되는데 1억 필요하니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시드도 못 모아요. 네. 길게 쏜 화살이니까 중간중간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굴려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으면 그건 노후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차 사려고 모은 돈도 왜 노후 준비라고 말씀드리냐면, 차 사려고 2천만 원 모았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려고 5천 모았어요? 그거 결혼할 때 다 올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달라고 안 할까봐, 아내가 달라고 안 할까봐, 돈이 혹시나 남았으면 너 결혼할 때 결혼자금 모은 거 남았잖아, 좀 내놔봐, 그럴까봐?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모은 돈이 있으면 모았다, 그 시기가 왔다, 그럼 그거 아껴 쓰려고 해야죠. 아파트 입주해야 돼, 뭐 그러면 가전제품 사겠죠. 가전제품 요즘에 보니까 못해도 싹 바꾸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돈이 있으면 그 당시가 됐을 때 아껴 쓰려는, 그러니까 예산은 2천만 원 잡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걸 굴려야죠. 투자를 하려면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없어도 되는 돈이 세상에 어딨어요. 단돈 10,000원짜리 한 정도 아쉬운 건데, 살면서 꽁돈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막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져? 없죠.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게 투자할 돈이 생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출하려고 모아놨던 돈에서 아껴 써가지고 그 돈 어차피 지출하려고 했던 돈이니까 이거 어차피 써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 돈으로 투자하셔라. 그 돈은 리스크를 크게 져도 되는 거잖아요. 가전제품 사려고 한 건데 아껴 쓴 돈이야. 차 사려고 한 건데 새 차 안 사고 중고차 사서 1,000만 원 세이브했어. 그럼 이건 어차피 자동차 바퀴가 돼가지고 굴러갈 돈이었는데 주식에 넣자. 아니면 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돈들도 어떻게 보면 모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일환이다. 딱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노후 준비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좀 네. 궁금한 게 좀 생겨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또 기사 보고 이러면 국민연금 고갈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은 고갈되는 게 맞아요. 맞고,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주기 때문에.
막 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는 거 대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줄어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전 세계의 나라의 연금 방식을 보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돈을 모아놨다가 쌓아놔서 그 연금을 지급해주는 이 방식, 이 적립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가 뭐 3개가 채 안 돼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 뭐 이런 곳들이 건강보험처럼 젊은 세대가 내는 게 바로바로 노후 세대에게 가는, 어르신들에게 가는 그런 이제 부가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예전엔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쭉 되다 보니까 요게 문제인데 요 구간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삼각형에서 소멸은 아니잖아요. 역삼각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돼서 원통 형태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 없어요.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됐을 때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주면 말이 안 되죠. 이제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연금제도는 유지가 됐고요. 고갈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저도 조기연금 수령을 할 거고요, 나중에 되면. 그래요? 네. 연금이 나오는 나이는 69년생 이후부터는 다 65세 이후로 나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어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겠죠. 근데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됩니다. 65세 때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세에 당겨받으면 70만 원인 거예요. 그걸로 이제 평생 가는 거고 물가 상승 거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거 30%나 덜 받으면 손해일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돈을 쓸 수 있을 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65세 연금을 받는데 65세 연금 딱 받고 한 달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한 달 받은 거잖아요. 100만 원 한 달. 근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60세부터 70만 원씩 5년 동안 받은 게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사실은 77세가 넘어가게 되면 에이 괜히 당겨받은 내가 돼요. 받은 돈이.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수명이 80세까지 살까 90세까지 이건 모르죠. 이걸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쓰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60세 때 정도에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60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잖아요. 아주머니 아줌마예요. 뭐 그러면 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뭐 여가활동 막 즐긴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즐기죠. 그러면 그때 쓸 수 있을 때 쓰고 어차피 70세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일 좋은 건 종신토록 받는 게 장점인 거니까 빨리 받아가지고 그래 손익분기점인 77세까지는 어쨌든 그래 뭐 내가 받은 게 나쁘지 않아. 그럼 나머지의 벽돌들을 다른 걸로 쌓아가면 되는 거죠. 뭐 주택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다른 자산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어쨌든 늦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맞아요. 내가 그때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 심지어 늦춰받으면 1년에 7.2%씩 더 줍니다. 5년까지 늦춰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75, 35, 36%를 더 많이 줘요.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136만 원. 이거는 권장하는 거죠.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득인 거죠. 의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그게 이득인 거지. 좀 늦게 받아가셔라. 우리가 굴려서 이자는 무슨 돈을 해서라도 찍어줄 수 있는데 자꾸 기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건 좀 막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주긴 주는데 저는 그러네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빨리 당겨서 쓸 겁니다. 저도 이제 당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60세에서 65세면은 이게 비잖아요. 그때 그렇죠. 특히나 소득이 없을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또 왕성하게 사회활동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노년기에 또 가장 젊은 시기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노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시기인데 실제로 그래서 국민연금 지금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60세에서 65세 이 공백 이게 생겼기 때문에. 전 이것만 오늘 알아가도 충분히 저한테는 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국민연금이 막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좀 땡겨받는 것도 좋다? 사실 국민연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한 2천만 원 남짓하게 받으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세금은. 근데 뭐 연금 받는데 세금 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국민연금 세금을 왜 내냐면 소득공제 해줍니다.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낸 것들 소득공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번 걸로 쳐줄게, 소득세 돌려줄게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인 거죠. 그래서 연금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해준 게 아마 월드컵 때 2002년 그때부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소득공제도 없었고 이때 부은 연금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금 받는 분들 계시다면 그때 부은 게 있고 그 이후에 부은 게 있으면 이때 받은 연금은 세금이 없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세금인 거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연금소득과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보다 무서운 게 건보료거든요. 맞아요. 집 한 채 있고 뭐 맞아요. 국민연금 받고 다른 것들 뭐 조금 있으면 한 달에 막 20만 원, 30만 원씩 건보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내 연금액이 뭐 너무 높은 거는 또 좋지 않으니까 뭐 당겨받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연금저축을 뭐 50만 원씩 막 몇십 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 준비니까. 근데 솔직히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이 넣고 있어요. 처음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들이 은행 뭐 예. 네, 이제 보험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는 이제 또 엄마 친구, 뭐 누구 친구 이렇게 해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끝까지 유지 못하죠. 하다가 깨요. 그럼 맞아. 막 손해보면서 거기서 손해 크게 발생하고, 주식이라도 넣었으면 내가 주식에서 손해 발생하면 억울하지도 않아. 내 선택인데. 그런데 누가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믿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발생하네. 그건 뭐 끔찍하죠.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이렇게 특히 세액공제 상품들 연말정산 때 제3의 월급 해가지고 이런 거 풀로 채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진짜 소득이 최소한 9천 이상 되시는 분들. 개인 소득이에요. 부부 합산 소득 아니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하고 해가지고 그냥 세금 토해내는 거 많아서 하시는 분들이나 하실 분들이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해봐야 한 5만 원 정도. 일단 사회초년생이 받는 월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은 소득세를 내지도 않고요. 많이 볼 필요도 없고, 토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벌어가지고 뭐 부양가족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토해내는 게 당연해요. 소득세는 그만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연금저축은 한번 묶이면은 깨게 되면은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보다 무조건 더 큰 금액을 토해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55세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연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5세부터 65세까지 받든 60세에서 65세까지 받든 요 안에 이렇게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목적은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된 다음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이 있어요. 무조건 생깁니다. 우리의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60세까지 근무하시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맞아요. 대기업일수록 막 50대 초반에 나오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것도 퇴직연금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 브릿지,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끊어지는 그 기간 동안을 잠깐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완충하기 위한 완충제일 뿐이지 노후 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 노후 대비 중 하나죠. 그 불안함을 없애주는 거니까. 근데 그 목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그 완충제의 개념으로 하고, 이때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모으는, 그게 그때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모아서 뭐 조그만한 원룸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는다, 뭐 그것도 대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돈이 묶이는 거니까 사회초년생들은 너무 많은 금액 하지 마셔라. 뭐 5만 원, 그다음에 뭐 늘려봐야 10만 원, 요 정도. 저도 많은 금액 안 해요. 그때 요때 임시로 써야지,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굴리셔라. 특히나 나이가 이제 어리다라는 거, 그만큼 리스크를 질 수 있는 게 좀 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돈이 들어갈 일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여기에 목돈이 쌓이면 돈 필요할 때 이걸 깹니다. 근데 5만 원씩 내봐야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3년 정도 내고 5년 정도 내봐야 여기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쌓여 있어요. 근데 결혼 자금에 이거 보태려고 이거 헐어요? 깨봐야 손해도 막심한데? 그러면 오히려 안 깨요. 목돈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25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제 이렇게 꾸준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평범한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그런 일반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연금 얼마 받을지, 그다음에 아까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해가지고 내가 납입하고 있는 돈 그거 뭐 얼마 받을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통합 바로 이제 자동 완성되네요. 통합연금 포털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접속 도메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지금 알아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통합연금, 내 연금 조회, 그다음에 각종 연금 상품 비교 공시도 해놓고 있어요. 일단 이거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그다음에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보여요. 퇴직연금 이런 것도 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돈은 나중에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60세에서 70세 얼마 필요한데 요 정도는 내가 벽돌 쌓아놨네.
요만큼씩은 더 쌓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조건에 하나의 그런 또 필수로 네. 본다고 한다고 할 정도로 그 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집 한 채 있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노후를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집 한 채라는 게 이제는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뭐 욜로 이렇게 빠진다는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 중간 단계 밟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집도 집 한 채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는다 하신다면은 집 한 채 한 연금 국민연금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요 정도면은 충분할까요? 그게 소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대로에 따르자면 198만 원이면 최저로 있어야 될 돈이니까 연금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집 갖고 있는 거 이거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더 플러스돼서 나오는 거니까 저 정도면 노후 망했다는 아니에요.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저렇게 갖추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누구의 기준으로 맞추느냐. 이게 소비 수준,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죠. 한 달에 500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 높이에 어떻게 맞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냐는 나의 삶의 수준에 맞춰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노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노후가 됐을 때 자녀들 독립하고 나고 뭐 하게 되면 생활비 확 줄잖아요.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간별로 얼마가 필요한지 딱 퇴직한 직후에부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얼마 필요한지 그 중간에 애 독립하고 나서는 얼마 필요한지 70세부터 80세 이때는 이제 거동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 생활비 확 줄 거고 그래서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필요한 생활비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9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얘기죠. 지금 없는 돈이 그때 가서 생겨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많은 돈 필요한 거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집 한 채에 뭐 연금 200이다. 그러면 훌륭하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집 한 채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럼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지금 돼버린 상황인 거고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내 자식 세대한테 내 노후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오히려 이제 제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는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모든 저축 투자 행위가 다 노후 준비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고 그 노후 준비라는 막연한 것들을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하면 저는 이것도 빨리 나라에서 좀 바꿔줘야 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후라는 말이 늙은 다음이에요. 근데 뭐 중의적인 표현으로 노후 타이어 하면 그건 늙은 타이어가 아니라 활용 불가능한 폐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 똑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후 준비라는 건 늙은 다음인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생 1막, 2막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점점 흐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던 나이, 특히나 IMF 전까지에는 뭐 종신고용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요때 다음을 이렇게 딱 극명하게 흑과 백 해가지고 그렸는데 지금은 이직도 많이 하고 종신고용이라는 말도 절대 없고 투잡, 쓰리잡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슬슬 뭉개야 됩니다. 노후라는 말이 아니라 약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이런 활동들을 좀 줄여가는 그게 40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0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돈 많이 버는 백수 건물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활동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고 싶은 일들이나 그게 소득 활동이 될 수 있는 부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 부업 활동들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하셔라 라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게 겸업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이라면 그렇지만 않다면 퇴직하고 그때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땐 이미 늦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프랜차이즈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가 됐을 때 아니야 지금이 제일 여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저는 뭘 바빠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손 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놓게 되면 소득이 이만큼 주는데 뭐 그런 것들 포기하시고 더 큰 무언가를 벌어들일 수 있게 제2의 부업이라든가 제2의 직장을 찾는 그런 노력들 제2, 제3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 부르던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되죠. 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저축 못해요 하면 소비를 줄이세요. 근데 소비를 줄여도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일을 제발. 그러니까 세상에 직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직업을 그만두면 저는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직장을 유지하고 주말에 놀 시간, 쉴 시간 빼가지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라. 현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계속 끌고 나가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다른 직업을 찾든 그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많이 발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도움됐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